도내 코로나19 집단 감염의 여파가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충청북도는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주시하며 설 연휴 비상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의 부동산 규제로 인해 충주 같은 지방 소도시까지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규제가 없고 가격도 저렴해 시세 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의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시골 마을의 작은 터널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주민들에게는 꼭 필요한 터널인데 산업단지 설계 단계부터 논의 대상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청주시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협상도 진행한다는 입장인데 최악의 경우 충돌도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 충북에서는 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누적 확진자 수 1,614명을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해 다행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충청북도는 타 시도에서 지역 감염이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주시하는 한편 설 연휴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준회 기자입니다. 청주에서 확진자 3명이 추가됐습니다. 2명은 30대 외국인, 1명은 베트남에서 입국한 40대 내국인으로 모두 확진 전까지 무증상이었습니다. 지난달 하순부터 발생한 충주 닭공장, 운동부 합숙소, 청주 기업체 등의 집단 감염 여파가 진정되는 모양새입니다. 충청북도와 음성군은 혹시 숨어 있을 확진자를 찾기 위해 농협 음성축산물 공판장 종사자 등 700명에 대해 3차 전수조사할 예정입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의 차단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변이 바이러스가 지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입국자를 중심으로 더 면밀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 비상대책도 내놨습니다. 연휴 기간 시군에 31개 선별진료소와 27개 역학조사반을 가동하고 감염병 전담병원을 상시 운영합니다.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을 일일 모니터링하고 연회는 원칙적으로 금지했습니다. 실내 봉안시설은 예약제로 운영하며 98개 주요 관광지에 대해 방역 상황을 매일 점검할 계획입니다. 2월 10일부터 5일간 코로나19 상황실을 24시간 체제로 유지하여 코로나 발생 현황이나 자가관리, 상황 관리 등에 철저하게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가 잠잠해질 때마다 방역의식이 느슨해져 지역사회 유행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나타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오늘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부동산 정책이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집값을 잡겠다며 전국 곳곳에 규제 지역을 지정하다 보니 아직 규제를 받지 않는 충주 같은 지방 소도시까지 집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불과 반년 만에 아파트를 살 수 있던 돈으로 이제는 전세도 못 구할 형편입니다. 이윤영 기자입니다. 충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불과 반년 만에 2억 원 가까이 집값이 뛰어올랐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7월 2억 9천만 원에 거래됐던 이 아파트는 현재 5억 원을 헛가하고 있습니다. 충주는 비규제 지역이다 보니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데다 상대적으로 가격도 저렴해 시세 차익을 노린 외지인들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충주가 조용하다가 지금 너무 급작스럽게 관심을 많이 가져서 전국에서 많이들 문의가 많으세요. 대출도 수월하고 이제 취등록세가 2채까지는 1%이기 때문에 수도권 대부분 지역과 충청 지역에선 대전, 세종, 청주시 등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규제를 받지 않는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6.17 대책 이후 충북의 집값 상승 1위는 충주가 차지했습니다. 정작 실수요자인 충주 시민들은 예전에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돈으로 이제는 전세도 구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여기 충주 지역 수준에 비해서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실제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충주 사람들은 좀 피해를 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올라서. 특히 외지인들은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싹쓸이하고 있습니다. 공시가격이 낮아 취득세 부담이 적고 양도세 중과도 피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겁니다. 엊그저께도 인천인지 어디인지 것 같아요. 하여튼 진짜 안 보고 계약금 줬어요. 그래서 충주도 그렇고 원주도 그렇고 창원, 전주, 원동, 안동 이런 데까지 다양하게 다니면서 사더라고요.
과연 문재인 정부의 25번째 부동산 정책은 지방 소도시까지 뒤흔든 고삐 풀린 부동산 가격을 붙잡을 수 있을지 지켜볼 일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농번기 수백 명의 농민들이 오가는 시골 마을의 작은 터널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산업단지 설계 단계부터 첫 단추가 잘못 꿰어진 건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시간이 더 걸린다 하더라도 보다 꼼꼼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청주시 현도면 중심에 위치한 지하 터널입니다. 높이와 폭 모두 3m 도채 되지 않는 작은 터널이지만 선동리와 죽전리, 시목리를 잇는 주민들에게는 그 어느 도로보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터널 위를 지나는 왕복 4차선 도로의 경우 시 외곽에 위치한 만큼 차량들이 달리는 속도가 빠르고 통행량도 많아 고령의 주민들은 주로 터널을 이용해왔습니다. 차도가 넓으니까 이 밑으로 이 통로를 이용해서 우리 농사 짓는데 농기계라든지 경운기 이런 걸 주로 일로 활용을 했죠. 그런데 LH가 현도면 일대의 남청주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터널이 없어질 위기에 놓였습니다. 터널 위로 교차로를 만들고 차선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도로가 설계됐는데 정작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터널은 빠진 겁니다. 주민 설명회 당시에도 터널 폐쇄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그 접근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서 위치는 좀 조정을 해서라도 이동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지하 터널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최근 산업단지 추진 보고회 자리에서도 주민들의 통행 불편 민원이 접수된 가운데 사업 시행사 측이 어떠한 대안을 마련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신청사 건립공사를 시작하기로 한 청주시가 이전을 거부하고 있는 청주병원에 대해 소송과 강제 퇴거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시는 일단 소송과 별개로 협상은 계속한다는 입장인데 최악의 경우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지난해 국제 공모를 통해 신청사 설계를 확정한 청주시는 내년 2월 착공해 2025년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사 부지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청주병원의 이전이 늦어지면서 계획 차질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꺼내든 건 소송입니다. 지난 2019년 8월 법원에 178억 원을 공탁하고 병원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한 청주시는 강제 퇴거 수순인 명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또 1년 반 동안 토지와 건물을 무단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금을 반환하라는 소송에도 나서며 병원 측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협의에 의한 보상이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갖다가 바라고 있지만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부득불 강제 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토내 첫 종합병원으로 출발한 청주병원은 39년 만에 자칫 문을 닫아야 하는 처지에까지 몰렸습니다. 청주시가 공탁한 178억 원은 자체 평가한 이전 비용 813억 원에 크게 모자란다며 선택지는 축소 이전 또는 폐원 두 가지뿐이라는 겁니다. 다만 신청사 건립 얘기가 나오던 8년 전부터 협상에 더 적극적이었다면 이전비 절충도 더 수월했을 것이라며 청주시의 행정에 대해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어차피 할 거라면 처음에 얘기 나와서 바로 진행했으면 8년 전에 단순하게 8년 전의 공사비와 지금의 공사비가 같겠냐 이거죠. 단순하게 생각해도. 청주병원 측은 청주시의 행정 절차에는 협조하겠지만 120여 명의 직원이나 환자들의 개별 행동은 예측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CJB 뉴스 조용광입니다. 오늘 새벽 증평에서 승용차가 편의점 앞으로 돌진해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건데 코로나로 단속이 느슨해진 사이 음주운전이 다시 고개를 드는 양상입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승용차가 매장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폭격을 맞은 듯 선반 곳곳이 부서졌고 바닥에는 맥주 페트병과 진열됐던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오늘 새벽 2시 15분쯤 증평군의 한 편의점으로 65살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편의점 점주와 손님 1명이 유리파편 등에 맞았지만 다행히 크게 다치진 않았습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돼 지금은 파손된 물건들을 정리하는 데 한창입니다. 이렇게 상점 밖에는 상품 진열대와 깨진 유리 조각들이 쌓여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0.142%로 나왔습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편의점으로 돌진하게 된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CJB 뉴스 박원희입니다. 경찰관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후 4시 반쯤 진천의 한 지구대에서 직원이 다쳤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고 출동 당시 50대 경찰관이 총상을 입은 채 쓰러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경찰관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충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이모선 의원 대표 발의로 철도 건설과 시설 유지관리 법률 개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수도권 내륙선과 충청광역철도 청주도심 통과 등 충북에 사활이 걸린 철도 현안이 부각된 상황에서 철도 계획을 수립할 때 효율성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충청북도는 음성군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의 성공적 건립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도는 지난해 10월 가스안전공사가 공모한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평가센터 구축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국내 유일의 수소 상용차 부품시험센터는 사업비 191억 원이 투입돼 음성군 성본산업단지에 조성되며 2023년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서청주 새마을금고는 오늘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총 1억 560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오늘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성적 우수 학생과 공고 접수를 통해 선발된 학생, 한부모 가정 등 모두 148명에게 지급됐습니다. 지난 1994년 장학 사업을 시작한 서청주 새마을금고는 지금까지 2,912명에게 12억여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청주 산업단지 입주업체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이 악화한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엇비슷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청주산단관리공단이 입주업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했다고 답한 업체는 76개 업체 중 46%에 해당하는 35곳, 이전과 차이가 없다는 업체는 47%인 36곳으로 나왔습니다. 또 반도체와 식품, 포장지 등 5개 업체는 오히려 경영이 호전됐다고 답했습니다. 충주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공설시장 상인들을 위해 오는 4월까지 3개월분의 점포 사용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면제 대상은 자유시장, 무학시장, 어울림시장 내 261개 점포입니다. 또한 이들 시장의 개인 건물주들도 지난해에 이어 임대료 감면 운동에 동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운천주공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 해제 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정확한 조사 없이 추정 분담금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성이 낮다고 볼 수 없고 주민 의견 조사에서 반대가 과반을 넘었지만 전체 토지 중 소유주의 과반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